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병원년 새해 첫날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적토마가 떠오릅니다. 이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그리고 강인함.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오전 0시 0분 우렁찬 새해둥이의 울음소리 들으셨는데요. 자, 올해 대한민국 증오와 저주 대신에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민들 새해 소망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최다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내륙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울산 간절곶. 붉은 해가 구름 위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시민들 사이에선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울산 간절곶과 강릉 경포대, 서울 남산 등 전국 해돋이 명소엔 2026년 첫 해를 보려는 해맞이객 수십만 명이 몰렸습니다. 맑은 날씨에 좋은 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추위 속에도 교회와 절 등 종교시설엔 새해 소원을 비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대학원 박사 과정인데 박사 학위를 내년에 받는 게 저희 또 내년의 소원입니다. 올해는 좀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고요. 요즘 환율이 좀 많이 어려운지라 자격증 많이 취득하면서 이직 준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배드민턴 선수인데 배드민턴 시합을 나가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늘 최우선 순위입니다.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2026년 새해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국민 통합도 강조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들이 새해 첫날 첫 일정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일종 국령. 방명록엔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참배 후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청와대 직원식당을 찾았습니다. 네, 신년에 고생하십니다. 식당 직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배식판을 들고 직원들과 함께 받은 떡국으로 조찬을 했습니다. 신년사 영상에선 파란색, 빨간색, 흰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이 모든 지단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신년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성장이었고 이어 국민 순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새해 첫날 민주당이 악재 수습에 분주합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 잠시 후 8시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제명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서창 기자, 이 새해 첫날 고생이 많은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강 의원이 바로 탈당을 한 거죠? 네, 조금 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이 담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녹취록이 공개된 지 사흘 만입니다. 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미 당과 당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줬다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진 탈당 형식이지만 오늘 오전부터 지도부 쪽에서 강 의원 탈당을 압박하는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저희 채널A 기자에게 당 자존심의 문제라며 조만간 본인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조율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자, 이 새해 첫날인데 당이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뭘 논의하는 거예요? 네, 잠시 후 저녁 8시 이곳 국회에서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를 엽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다수가 신년 인사차 봉하마을을 방문했는데 급히 서울로 돌아와 회의를 여는 겁니다. 오늘 최고위에선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가 명확한 이상 당도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인데요. 제명이 결정되면 5년간 복당이 안 됩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강선우 의원 탈당은 했지만 공천원금 1억 원 받지 않았다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에 돌려주라고 했고 돌려준 걸 확인도 했다고요.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그런데 왜 단수 공천을 줬느냐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탈당 의사를 밝히기 앞서 SNS를 통해 난 돈을 받지 않았다.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20일 당시 사무국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직후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고 사무국장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지시한 뒤 실제 반환된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강 의원의 해명에도 당내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의원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돈을 받은 게 부적절한 상황이란 걸 알면서도 단수 공천을 준 이유가 핵심인데 자기 변호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단수 공천이 스모킹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녹취록을 보면 공관위원인 강 의원에 대한 대가성이 의심되는 만큼 돈을 직접 안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이번엔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의원 시절에 20대였던 인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녹취가 고스란히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시면 말문이 막힙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의원실 인턴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직원이 이 후보자가 언급된 기사를 검색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질책합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얘기해 알아듣니? 몇 번을.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너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내 했잖아. 직원이 해명하려 하지만 후보자는 말을 끊고 고성을 이어갑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판단하지 말라며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아 이제 판단하지 마. 네 머리 갖고 판단해갖고는 안 돼.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인턴은 보름 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송곳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그냥 투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적 감정의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직원은 채널A에 이 후보자 측에서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받을 의향이 없다며 사과할 거면 당시 의원실에서 일하면서 상처받은 직원들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이해훈 후보자 갑질 의혹 녹취가 나오자 통렬한 반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턴 직원에게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고 사과 방식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내일 출근길 한 번 더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오은성 기자 보도 보시고 이 새해 벽두 악재가 이어지는 여권 소식 아는 기자 이거합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갑질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후보자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공개했고 이 후보자가 통렬한 반성을 하며 일로서 국민과 대통령께 보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동료 의원으로서 보좌진에게 고성으로 야단친 갑질도 송구하다 인정, 사과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돌 던질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채널A에 인턴 직원에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소리를 치거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면서 서면 사과는 자칫 진정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진정성을 담아 사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제 내란은 불법이라며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내놓은 발언과 행동을 사과한 바 있습니다. 1년 전 엄동설안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내일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자,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뭔가 정치권이 분주한데요. 네. 강선우 의원 조금 전 탈당하겠다고 했어요. 바로 SNS를 통해서 탈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탈당할 것 같다는 기류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부터 감지가 됐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들은요, 이 공천 헌금 논란이라는 것 정말 단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말 당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강 의원이 자진 탈당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따가운 당내 여론에 떠밀려 나간 셈입니다. 근데 탈당을 하겠다고 이미 했는데 8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왜 소집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도 좀 알아봤는데 좀 강 의원 제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당에서는 이번 논란을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민주당이 차명주식거래 논란 빚었던 이춘석 의원의 경우도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지 13시간 만에 또 제명을 결정했거든요. 강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다면 향후 5년간 복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강 의원 윤리감찰단 조사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만약에 탈당해버리면 더 이상 조사 못하니까 뭔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만도 한데요.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강 의원이 오늘 SNS에서 자,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거든요. 민주당이 향후 감찰 어떻게 진행할지 또 최고위에서 어떤 논의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혜훈 후보자의 지금 인턴 갑질 논란이 터졌는데 녹취 방금 이제 들으셨는데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 또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한결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요.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점이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폭언 대상이요. 아주 입지가 취약한 인턴 직원이라는 점입니다. 그 의원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높은 폭언 수위도 문제입니다. IQ가 한 자리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 아주 인격 멸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이혜훈 후보자는 왜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2017년 당시에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이었고 녹취 속 직원이 의원실 인턴이었죠. 이 후보자는 직원이 자신이 언급된 기사 검색하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고를 누락했다면서 이렇게 폭언을 한 겁니다. 전문가들도요. 이렇게 이게 화낼 상황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인턴 결국 15일 만에 퇴직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정황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거예요? 이 정도 발언을 하면 뭔가 뭐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정부가 낸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분류가 있는데 가령 이제 이 후보자와 비슷하게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욕설이나 위협을 한다거나 보시는 것처럼 야, 너 이런 고함을 친 사례도 인권위에 진정이 됐더라고요. 또 판결문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한 업체 사장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돌대가리냐 이런 말들로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2024년 청주지법에서요. 이 사장이 6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뭐 또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이혜훈 후보자는 지금 아까 통렬하게 반성한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아요. 예, 보신 것처럼 일단 자신의 녹취라는 점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턴에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사과가 이뤄진다고 해도 여론은 얼마나 움직일지 지켜봐야겠고요. 하나, 조금 전 지금 파악한 상황인데 이혜훈 후보자 또 그 인턴실 직원과 연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이 인턴의 경우는 좀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걸로 현재 취재가 된 상황입니다. 여권에서는 또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강 의원과 그다음에 이혜훈 후보자 논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녹취에서 불거졌잖아요. 녹취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감싸기 좀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후보자 대해서는요, 이제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은 이제 향후 여론 추이를 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선임 기자,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 6월 지방선거죠. 대통령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입니다. 여당이 이기면 의회,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며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 야당이 이기면 권력 견제 수단을 지키며 다음 선거를 기약할 수 있게 되죠. 새해 첫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패를 가려두고 시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판세 어떨까요? 먼저 이혜주 기자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당장 내일 선거라면 어느 당 후보를 뽑겠냐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40.3%로 27.1%를 기록한 국민의힘 후보 응답보다 앞섰습니다.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누구와 붙어도 접전을 펼칠 거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는 33%대 30.4% 접전이었고 박주민 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30% 약간 넘는 지지율로 박빙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조사에선 현역인 박형준 시장이 전재수 전 장관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만 야당은 당원 게시판 논란 등에 따른 분열이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에 대한 수위와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테고 국민의힘은 당의 결속, 통합을 통해서 중도층 흡수, 또 당의 이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 비율이 30% 내외로 높은 만큼 승부를 예측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때 뺏겼던 지역도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군들이 많은데요. 어떤 후보가 경쟁력이 높을까요? 일단 부산 보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지만 전재수 후보 아직까지 확고합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정 구청장은 14.5%로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렸고 박주민 의원 6.8%, 김민석 국무총리 6.4%로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히면 정 구청장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정 구청장이 24.7%로 유일한 20%대, 김 총리, 박 의원이 10%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지원 사격 효과라며 굳어진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제 후광 효과가 아니라 앞으로 본인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현재의 지지를 견고하게 다져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부산시장 적합도에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여전히 범여권 후보 중 압도적인 선두였습니다. 전 전 장관은 23%로 조국혁신당 대표를 크게 앞섰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이재명 정부 성과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향후 통일교 특검 수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전재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동시에 범보수 대통합을 외쳤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으지 못하면 선거 승리하기 어렵다면서요. 두 시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 후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앞서 쓴 글에서 범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며 그 어떠한 허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우리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다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인물들을 다 규합한다. 앙금들을 다 풀고 통합을 하는 또 연대를 하고. 박 시장도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 개혁신당, 유승민 전 대표까지 연합 전략을 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다른 생각입니다. 선거의 승리를 생각하면 선거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입니다. 당 관계자는 진정한 통합이 되려면 함께할 당사자들이 당원, 지지층과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의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생각의 차이가 많이 돋보이고 이번에는 저는 국민의힘과 아주 강한 경쟁을 하겠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보신 것처럼 야당 내에서도 또 민주당, 여당 쪽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도로 상징되는 김앤 유 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난해 대선 전에 민주당으로부터 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2월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에는 당시 김민석 의원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5월 초쯤 김민석 의원이 전화가 막 여러 통이 오고 문자가 오고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난 뭐 모르는 전화번호니까. 그런데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임명직을 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는 생각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안 하는 게 맞죠. 철학이 뭐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실 필요도 없고요.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데 대해선 사람 하나 빼간 거라며 통합, 연정,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출마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당의 지금 모습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지방선거는 저는 뭐 이거는 뭐 도저히 해보나 마나다. 뭐 몇 석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대구 경북 정도 제외하고는 다 흔들흔들거릴 겁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와 좀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올해 뭐 지방선거가 가장 큰 이벤트죠. 최고의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첫 선거에서 패배하면 리더십이 흔들리고요.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어느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운명이 걸린 겁니다. 또 여당이 지방의회 권력까지 싹쓸이 할 거냐, 보수가 회생할 거냐 역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어게인 2018이라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게인 2018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게인 2018, 2018. 자, 2018년도에요.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17개 시도 중에서 대구, 경북, 제주 빼고요. 14곳에서 압승했습니다. 이번 선거도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잖아요. 여권에서는 그때 압승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발표된 걸 보니까 뭐 안 될 것도 없어 보이던데요.
네, 사실 여당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자, 지금 17개 단체장 중에서 국민의힘 현역이 12곳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요, 서울, 부산을 가져오느냐입니다. 오늘 조사 보면 안 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보면요, 현역 오세훈 시장과 신예인 정원호 성동구청장 박빙입니다. 부산에서는요, 통일교 논란에도 민주당 소속 전재수 전 장관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죠. 경기 지역은요, 아직 마땅한 국민의힘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설이 나오는데 김동연 지사한테 크게 밀립니다. 야, 이게 서울 부산시장은 현역인데도 이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도요, 현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 거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 보시는 것처럼 20%대입니다. 그래도 두 후보 지지율은 앞서 보신 것처럼 30%대잖아요. 현역 단체장이라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저쪽이고 총선도 다 줬고 이제 지방선거 지금 다 뺏기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요, 아직 선거까지 5개월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를 보면은 마음을 못 정한 유권자가 많습니다. 서울시장 조사 보면요,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8%를 넘습니다. 부산도요, 26%에 달하는데요.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성패를 가르겠죠. 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오느냐, 이게 또 변수입니다. 오세훈 박현준 시장이 오늘 한 목소리로 대통합을 외치는 이유인데요. 다 뭉쳐서 일단 최대한 끌어올려 놓고 승부하자 이겁니다. 또 60%대 고공행진하는 대통령 지지율, 선거 때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 여당 후보 프리미엄이 될 것이냐, 또 부담이 될 것이냐, 이것도 변수가 될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와 분석해봤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이 밤이 되면서 더 떨어졌죠?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은 영하 4.9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예년보다 5도 안팎 내려간 강추위였는데요. 서울과 중부지방엔 한파주의보,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엔 한파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새해 첫날 신정휴일을 맞아 도심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평소보다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두꺼운 패딩 등 단단히 채비를 하고 나온 시민들도 한파에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 3겹, 4겹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집에서 나오자마자 목도리를 안 하고 나와서 너무 후회가 됐어요. 진짜 그만큼 너무 춥고요. 내일은 더 추워지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광주와 부산 영하 6도 등 전국적으로 2도가량 낮을 전망입니다. 강추위는 모레인 주말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KTX 열차 안에서 술 취한 승객이 승무원들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남성 승객이 승무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한 손엔 숟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저 가군한테 때리셨어요, 고객님. 맞을짓 했었네요. 승무원에게 달려드는 승객. 다른 승무원이 막자 주먹질을 합니다. 뒤 잡았지? 하지 마세요. 잡았지? 네가 뭔 숟가락을 치켜들며 위협하더니 싸우자고 부추깁니다. 머리 찍어보자. 찍어 머리 다른 승객들이 말려도 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먹지마. 얘는 하지 말라고. 어젯밤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50대 승객은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통로를 돌아다니시면서 통로에 계신 분들을 이제 막 툭툭 치고 다니셨어요. 뭐 민원 그런 게 들어와서 영무원분이 그분을 제지를 하셨는데 난동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오송역에서 철도경찰이 연행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당시 승객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철도경찰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술을 조금 드셨다고 적용 법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 숟가락으로 위협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봐야 돼. 현행법상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차량들이 서 있고 아이들이 길을 건너갑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이들을 덮칩니다. 충격에 아이들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달려가 아이들을 안고 인도로 옮깁니다. 여기 119 오토바이가 애기 쳤어요. 네, 애기 어린이 빨리 2명. 네, 빨리 와주세요. 큰 소리가 나서 옆을 봤더니 다 날아가져 있고 애기가 막 경직되어 있고 이런 신호등부터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파란불이었고. 충북 청주양 교차로에서 6살과 8살 형제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24분쯤.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주변이 어수선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넘어졌는데 정신없는 사이에 없어졌어.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갔거든. 나중에 보니까 운전자 찾아서 보니까 없어졌어. 추적에 나선 경찰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충남 당진에서 이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운전자는 30대 배달기사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쿠팡 청문회는 끝났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도 논란에 위증 의혹까지 불거진 로저스 대표를 두고 여당에선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경찰이 가능할지 검토했는데 내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임종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공방을 벌인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위증 의혹까지 불거지자 출국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시 해럴드 로저스 대표 출국 금지 조치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로저스 대표 출국 정지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로저스 대표가 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쿠팡 대표로 온 데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닌 만큼 법리적으로 출국 정지를 내리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로저스 대표는 형사 조치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By misinformation that is out and about their data and about their livelihoods. I will not be intimidated by your threats of arres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deportation, travel ban, 중단하십시오. I will not be intimidated. 국회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의장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이 로저스 쿠팡 대표 어젯밤 9시가 다 돼서야 끝난 청문회장을 빠져나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유족들이 대화를 하고 싶다며 다가섰지만 경호 인력과 뒤섞이며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연석 청문회가 끝난 국회 건물 복도에 사람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경호 인력 사이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보입니다. 벽 끝에 붙은 채 경호원을 붙들고 이동하려 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당하는 일이 됐느냐고. 그러는 사이 로저스 대표가 복도를 지나갔고 경호 인력과 뒤섞인 유족은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틀간의 쿠팡 연석 청문회가 끝난 뒤 쿠팡 미국 주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 23.59달러. 청문회 시작 전 대비 약 4% 하락했습니다. 쿠팡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 정부와 쿠팡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통신사를 옮겨도 안 옮겨도 걱정입니다. 대형 통신사들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어디 하나 믿을 곳 없다는 건데요. 어제부터 위약금 면제 신청을 받기 시작한 KT에선 하루 만에 만여 명이 이탈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 첫날 1만여 명 넘는 고객이 이탈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SKT로 1,880명이 LG U+로 이동했고 2,378명은 알뜰폰 사업자로 옮겼습니다. 한 분, 두 분 정도는 오긴 하세요. 이미 KT 홈페이지도 공지돼 있을 거라서. 3사와 알뜰폰 전체 번호 이동 건수 역시 평소보다 2배 늘어난 3만 건을 넘었습니다. KT가 발표한 보상안도 고객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냥 고작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건가? 좀 더 구체적인 사과가 좀 필요해야 되지 않았나? 지난해 SKT 해킹 사태부터 KT까지 대형 통신사들의 연이은 사고에 통신사를 옮겨도 소비자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불안하고 신뢰가 안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나름 큰 기업인데 큰 기업에서 이렇게 터지니까.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통신사들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T의 위약금 면제 신청은 오는 13일까지로 연초 연휴가 지나면 이탈 규모가 더 커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새해 운동, 러닝 좀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 많죠. 그래서인지 오늘 정말 추웠는데 얼어 죽어도 뛰겠다는 각오로 러닝하는 시민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 뛰는 거 괜찮을까요? 홍재희 기자가 안전하게 달리는 법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을 달리는 사람들. 영하권 날씨에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몸에서는 수증기도 뿜어져 나옵니다. 얼어 죽어도 달린다. 이른바 얼죽런을 하러 나온 러너들입니다. 공기가 맑고 추운데 뛰면은 오히려 더워져가지고 또 색다른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냉동고 한파에 중무장은 필수입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방 안에 신경을 썼고 장갑, 그다음에 귀돌이, 목토시 이런 것들 하고 나. 하지만 한파송 러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체온을 끌어올려야 근육이나 혈관의 급격한 수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로 제 몸을 찍어보니 19도, 심박수는 분당 85회인데요. 10분간 준비 운동을 하면 몸은 27도, 심박수는 112회로 올랐습니다. 달리기 후 땀이 식으면 급격히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찬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금방 또 땀이 나서 추워지잖아요. 근육이 계속 경직을 하거든요.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거에서 쉽게 손상을 당해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도 저체온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올 한해 붉은 말처럼 대한민국이 도약하려면 주변국과의 관계 정말 중요하죠. 주요국 특파원 연결해서 한국에 미칠 주요 이슈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베이징 연결해 봅니다. 윤상 특파원, 이 당장 벽두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우리 경제, 문화, 남북 문제까지 논의할 게 많은데 중국 분위기 어때요? 좀 호의적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사흘 앞둔 상황인데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례적으로 3월 중국 양회전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이 중국을 통해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이 4월 미중 정상회담 전 한반도 문제의 조율을 원하고 있고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또 대만 문제와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两岸同胞血浓于水，祖国统一的历史大势不可阻挡。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조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여기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 한중 정상회담 끝나면 곧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송창현 특파원, 양국 정상이 오가는 이 셔틀 외교는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요. 올해도 계속 일본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일본에서도 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직후인 이번 달 중순 이곳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올해 첫 외교 일정이자 정권 출범 후 첫 셔틀 외교로 이 양국 관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의 도쿄 방문, 바로 다음 달 이시바 당시 일본 총리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는데요. 이번엔 이 대통령이 도쿄가 아닌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한 겁니다. 다만 중일 갈등이 변수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신년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패권주의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본 언론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이 대통령 실용 외교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자제해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올해 중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지난 한 해 관세로 속을 썩였던 미국, 핵 잠수함 포함해서 올해도 논의할 게 많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특파원, 한미 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건국 250주년인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양국의 주요 현안을 두고 얼마나 발맞춰 나갈지가 핵심입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통상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한 상황에서 핵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경우에 따라 미 의회를 설득하는 과제가 시급합니다.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투자와 함께 물꼬를 튼 관세 협상 합의는 조선협력 등 양국의 윈윈 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올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다시 한번 한미 간 통상 재협상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북한은 새해 첫날부터 김주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테이블 가운데에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주애가 앉았습니다. 후계자를 꽁꽁 감추려던 과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올해 13살로 추정되는 주애가 노동당 직함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손을 잡고 신년 경축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앉아야 할 가운데 자리에 딸 주애가 앉습니다. 주애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공연을 보다 새해가 밝자 김 위원장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중심이 되고 주애는 옆모습 위주로 공개됐지만 올해는 얼굴 정면을 눈에 띄게 부각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후계자를 감추기 바빴던 북한이 최근 들어서는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애가 올해 13살 정도로 어린 데다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가 여성 지도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장기간에 걸쳐 후계 구도를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후계자 공식 등극의 최종 관문은 당 직함을 받는 겁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김주애 이름을 호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름 뒤에 붙는 직함이었기 때문이다. 김주애에게 직함이 부여된다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다. 주애가 오는 2월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첫 직함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과거 후계자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직함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 뉴욕에서 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폐쇄된 지하철역에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 성경 대신 이슬람 경전인 쿠란의 손을 얹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이슬람 경전 쿠란의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the Charter of the City of New York.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 공식 취임하는 순간입니다. 이날 사용된 쿠란은 맘다니 시장의 할아버지가 사용한 것입니다. 취임 선서 장소도 이례적입니다. 현재는 폐쇄된 뉴욕 구시청 지하철역.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임기를 시작하며 지지 기반을 분명히 한 겁니다. Sir, and may I now ask for your $9 fine? You may ask for my $9. There we go. This should be exact change. Thank you very much. 뉴욕 시장 취임 절차에 따라 상징적인 등록 수수료 $9를 직접 내고 서명까지 마치며 시장 맘다니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This is truly the honor and the privilege of a lifetime. 만 34세 맘다니는 뉴욕의 첫 남아시아계, 첫 아프리카 출생 시장이자 역대 최연소 기록도 세웠습니다. 뉴욕 역사상 여러 최초의 기록을 세운 맘다니는 약 7시간 뒤인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이곳 뉴욕시청 앞에서 시민들과 공식 취임식을 갖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미국 디즈니랜드 공연 중 대형 공이 어린이들이 앉아있는 객석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이 공 무게가 180kg에 달했는데요. 직원이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웅장한 음악, 불길이 치솟는 고대 유적 세트. 관객이 숨죽이며 관람하는 그 순간. 갑자기 성인 키 2배쯤 되는 거대한 공이 객석으로 미끄러져 돌진합니다. 직원이 뛰어들어 온몸으로 받아내지만 충격에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다행히 공은 방향을 꺾어 객석에서 멀어집니다. 이틀 전 미국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에서 인디애나 존스 공연 도중 181kg 소품공이 이탈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디즈니 측은 부상 직원 회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친 물살이 쏟아지는 댐 벽 끝. 보트 한 척이 간신히 걸려있고 남성 4명은 차가운 급류 속에서 보트에 매달려 버팁니다. 손을 놓는 순간 아래로 곤두박질 칠 듯 아찔합니다. 지난달 29일 남아공 은프말랑가주의 강가에서 엔진이 고장난 레저용 보트가 댐 끝까지 떠밀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지 구조대가 로프로 한꺼번에 끌어내 4명 모두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칠흑 같은 터널,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직원 안내에 따라 선로 옆을 줄지어 걷습니다. 열차 안에선 지친 승객들이 창문에 기대 시간을 버팁니다. 지난달 30일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 전력 문제로 유로스타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일부 승객이 10시간 넘게 열차에 갇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tunnel is shut and we will have to go back to London. I am so sorry. 유로스타는 바로 다음 날 운행 재개를 예고했지만 일부 노선 지연 및 취소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우리 못지않게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나이아가라의 폭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례적인 추위에 뜻밖의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주변을 둘러싼 식물들도 울타리도 꽁꽁 얼었습니다. 폭포에서 하얀 수증기도 피어오르면서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합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폭포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지난달 북미 지역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줄기가 얼어붙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뒤뚱거리며 걸어나오는 이 남성. 후안 페드로 프랑코라는 멕시코 국적 남성인데 한때 몸무게가 600kg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남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체중을 400kg가량 감량하며 보행도 가능해졌지만 지난달 끝내 사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페드로 프랑코는 최근 멕시코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며 사인은 신장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의 상징 뉴욕 타임스 스퀘어엔 100만 명이 모여 새해를 맞았는데요. 전 세계 새해 풍경 박자은 기자가 전합니다. 보라색 모자와 응원봉, 휴대전화 카메라를 손에 쥔 인파가 뉴욕 타임스퀘어를 가득 메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100만여 명이 새해를 맞기 위해 이곳에 몰린 겁니다. 카운트다운 타워 위로는 대형 별처럼 보이는 설치물이 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한 순간 하늘에서 형형색색 종이 조각들이 떨어집니다. Look at this purple and yellow confetti! Unbelievable! 건국 250주년 기념으로 성조기 색을 띠게 한 크리스털 볼인데 파랑, 빨강, 흰색 조명을 받아 종이들이 눈처럼 흩뿌려진 겁니다. 몇 시간 먼저 새해를 맞은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파에서 화려한 불꽃 레이저 쇼를 열었고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도 각각 샹젤리제와 빅벤에서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화재로 160여 명이 숨진 홍콩은 불꽃놀이 대신 빌딩 불빛으로 축하를 대신했고 지난달 총격 테러 희생을 겪은 시드니는 1분 동안 묵념을 진행한 후 새해 맞이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2026년 스포츠 팬들에겐 놓칠 수 없는 한 해입니다. 당장 다음 달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줄지어 열리는데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 땀범벅이 될 정도로 혹독한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고요한 새벽, 얼음을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진천 선수촌.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현지 경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쇼트트랙 단판 최민정은 올림픽 1500m 3연패와 함께 최다 메달에 도전합니다. 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록을 최대한 이룰 수 있게 그래도 역시 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어요. 새벽 5시 59분, 영하 6도의 어둠 속을 달리는 이들은 유도 대표팀입니다. 고강도 훈련에 숨소리는 더 거칠어지고 얼굴은 땀범벅이 됐습니다. 파리 은메달을 일군 김민종. 이제 지난 아시안게임 동메달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또 지난 아시안게임의 아쉬움을 좀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춥게 운동하고 나면 항상 짬뽕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운동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체육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0위 복귀에 도전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정말 추우셨죠? 한파특보가 더 확대된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서 추위가 절정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2도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4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까지 영하 8도의 맹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합니다. 서해안에는 강한 눈이 예고됐습니다. 이틀간 10cm 이상으로 대설 예비특보 발표됐고요. 오늘 밤부터 시간당 5cm씩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등 내륙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